요즘 아이들이 등장하는 키즈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귀엽고 재미난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상업화되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키즈 방송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상파 예능은 물론이고요. 최근 유튜브에서도 아이들이 등장하는 그런 키즈 콘텐츠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을 주제로 하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황범권은 아이들 좋아하십니까? 저 좋아하죠. 네, 원래 광고에서 3B의 법칙이 있습니다. 3B요. 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방송이나 광고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 네. 첫 번째 B는 뷰티, 미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완동물 같은 예쁜 동물들 있잖아요. 네. 비스트의 B. 세 번째가 바로 아이를 가리키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광고라든지 또는 상업 방송, 그다음 뭐 케이블 어디나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법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서도 어린이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들이 절찬리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몇 가지 구독해서 보고 있긴 한데 네. 진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유독 무장해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막 좋아하게 되고 이런 심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귀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귀여운 거를 보여주려면 눈, 코, 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중요하대요. 눈, 코, 입이 예, 있어야죠.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귀엽다고 사람들이 흔히 지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나 또는 애완동물이라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귀여움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킨대요. 이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훨씬 생존가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귀여움 그리고 어른들에게서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거 이 둘이 결합되게 되니까 네.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능에 따라서 아이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였군요. 네. 자, 그런데 아이들을 출연하는 방송들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그게 이제 뭐 지상파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키즈 유튜브라고 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유튜브 네. 영상이 많은데요.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게 많거나 아니면 아이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네. 뭐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또 어떤 퀴즈도 풀고 네. 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또는 때에 따라서 교과 과목 같은 걸 학습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게 되니까 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방송 콘텐츠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예. 들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민들이 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값비싼 그런 유아용품들 같은 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또는 아이들이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게 하고 그걸 지켜본다든지 또는 어떤 몰래카메라 같은 형식을 가져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갑자기 되게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되게 웃긴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상업화됐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 한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참 그 국내 전체 광고 수익 1위를 차지한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람튜브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보람튜브는 6살짜리 그 보람양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네. 보람튜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일상을 잘 보여주는 브이로그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난감 같은 걸 리뷰를 해주는 토이 리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재미있는데요. 두 채널의 구독자 수가 무려 총 3,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실제로 유튜브를 분석하고 있는 그 소셜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요. 보람튜브의 월 매출액을 추산을 해봤는데 대략 한 37억 원 정도를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보람튜브 측은 이게 너무 부풀려진 거다. 실제로는 월 한 6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를 그것도 정정해 달라. 엄청나네요. 그래도 엄청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일설에서는 이제 이런 그 수익으로 보람튜브 측이 강남에 95억 원짜리 빌딩을 샀다. 그렇게 해서 참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법원에서 아동 학대로 이 보람튜브 측이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 영상들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뭐 아이한테 임신이나 출산하는 그런 연기시킨다던가 네. 또 하나는 아빠 지갑에서 아이가 돈을 훔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의 다리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절단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예. 이를 보고 국제 구호 개발 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요.
이게 그 해당 육아도 문제가 되지만 지켜보고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브럼튜브 측은 이런 문제가 된 영상들은 전부 다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에 방송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아동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도 밝힌 바 있는데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들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또 어떤 단점들이 있을지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볼까요? 생각해보면 그 출연한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출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잖아요. 6세 그렇죠. 같으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자기가 출연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네. 봐야 되겠죠. 결국 부모의 의지가 아이의 출연을 아무래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애들이 만약에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출연해서 점점 방송하면서 녹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게 오래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엔 놀이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의무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점점 천편일률적인 거 말고 새롭고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운영한 측에서 아이한테 자꾸 더 자극적인 거를 하도록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자라났을 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자, 그래도 키즈 유튜브를 잘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짚어볼까요? 언제나 명함이 함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용품이라든지 뭔가 교육시장 이런 거 보면 키즈 관련된 그런 그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잖아요. 네. 일종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키즈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되게 단순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막이 거의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쉽게 접근해서 거기에 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예. 어떻게 보면 한류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확대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아동들 같은 경우는 육아와 관련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한 유튜브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하는 아이들 중에는 일부는 그걸 하면서 훨씬 더 자신감이 증진되고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죠. 자기가 어떤 방송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많이 얻으면 자신감이 쑥쑥 생기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할 네, 수도 일부는 있고요.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말씀해주신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높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아동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키즈 유튜브가 자본과 시장의 원리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아동 보호 측면에서 법규 같은 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살리되 아동 학대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감시하고 그걸 걸러야 되고 억제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에 출연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기 영상을 봤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 커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모습이 모두에게 노출되었다는 네. 경험이 반드시 유쾌하지만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공론화를 하고 대책을 생각해보고 이런 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가족 영상 유튜브를 올릴 때 처음에는 다들 어떻습니까? 가족들끼리 좋은 그런 영상을 예. 추억을 남기는 거고 또 아이와 가족의 어떤 성장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네. 취지였는데 기록하려고요. 그렇죠. 점점 이 초심은 좀 사라지고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인가? 예. 아니면 어떤 돈을 버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인가? 이 두 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키즈 방송 너무나도 많은데 과연 아이들이 노동이 아닌 놀이로서 그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부모 스스로가 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